핑크 춘혜 언니, 단호박 킴쌤의 파고 두더지.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네, 요즘은 반려견, 반려묘 때문에 인생이 바뀐다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네, 오늘 모신 분도 그런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우연히 길 고양이를 만나서 50마리가 넘는 그 고양이 집사가 되셨다는데요. 고양이 쉼터를 지금 하고 계신 고양이 집사 김현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길동이 하우스 쉼터의 김현정입니다. 네, 길동이 하우스예요. 네, 네. 그 저희 유기묘 쉼터 이름이요? 네. 왜 하필이면 길동이 하우스예요? 길동이가 이제 하반신 마비된 고양이에요. 이제 아기 때 이름이에요? 네네. 그 길동이도 사연이 있어요. 그 병원에 급하게 구조해서 데려갔는데 이름을 적으라고 해서 그 이제 이렇게 얘가 나와 있는 홍길동이 나왔죠, 보통. 홍길동이 나와 있어서 그냥 길동이로 했더니 아주 너무 잘 어울리고 네, 귀에 쏙 들어와서 인기가 많아요. 그러면 처음 만난 그 유기묘가 길동이인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네, 저희 이제 밴드 회원분이 구조한 아이가 길동인데 네. 제가 입양을 한 거죠. 아니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고양이 집사가 됐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고양이를 원래 처음부터 좋아했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다가 도대체 이 50마리나 되는 고양이랑 맞아요. 인연이 됐는지? 원래는 이제 강아지 뭐 평범하게 강아지를 오래 키우고 했었는데 우연히 길을 가다가 그 교통사고 난 고양이를 한 마리 구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캣맘도 아니었고 너무 막막해서 119에 신고를 하게 됐는데 거의 안락사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구조를 하고 돌보고 이제 무사히 방사까지 했는데 그게 계기가 되니까 길에 있는 고양이들이 눈에 띄기 시작해서 우연치 않게 정말 우연치 않게 캣맘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캣맘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 뭐가 또 달라요? 이 고양이 밥을 챙겨주는 사람이 캣맘인가요? 보통은 밥을 주는 사람을 보고 뭐 특별하게 다른 용어가 또 없으니까 그냥 엄마 같다 해서 캣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새 캣맘 분들은 이제 그 밥을 주기도 하고 아픈 아이들을 구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성화 TNR이라고 해서 중성화를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캣맘이 또 고양이 집사 김현정 선생님 이렇게 표현하면 맞나요? 네. 그러면 지금도 그 50마리를 돌보시면서도 네, 또 네. 길에 네. 있는 고양이들 밥도 또 챙겨주시는 거예요? 네. 원래 주던 아이들이니까. 고양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편견이 있는데 굉장히 애교도 많고 사실은 그 시간에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어머. 아주 고양이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기다림이라는 단어고 그래요? 제가 이별과 기다림 이 단어가 언제나 캣맘 하면서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단어인데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하루 종일 기다리진 않을 아니요, 거예요. 그 시간만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밥을 언제 주느냐. 밥을 줬느냐에 따라서 7시에 준다 그러면 그 7시부터 기다리고 걔네 있는데 스탑워치나 시계가 있나 동물들이 도대체? 참 신기하게 어떻게 어머. 이렇게 알고 있는지 그러면 삼시세끼를 줄 수는 없고 아니요, 하루에 한 번 주죠. 하루에 네. 한 번 이제 주는데 그러면은 근데 이제 주는 장소는 한 군데가 아닐 테니까 몇 군데 있어요. 네. 그러면 날마다 이제 밥을 주러 또 나가셔야 되는 거네요? 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같이 갑니다. 맨날 눈이 오나 아파도. 기다릴 테니까 배가 고프니까. 네. 어머. 아니 그럼 그 지금 고양이 쉼터에 있는 친구들이 한 50마리 정도? 네, 50만 원 있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지금 챙겨주는 애들은 어느 정도예요? 챙겨주는 아이들도 한 50마리 아니 그러면은 그 사료값도 대단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그래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거를 아껴서 고양이를 줘야겠네. 제가 사실은 이제 음악 전공이다 보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멋도 되게 많이 부리고
굉장히 많이 꾸미고 다니고 또 생긴 것도 아름답게 생기셨잖아요. 나가서 이렇게 친구들도 만나고 했는데 캣맘이 된 다음부터는 모든 삶이 다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게 다 사료값으로 계산이 돼서 아, 이거면은 얘네들이 며칠 먹을 텐데 맞아요. 뭐 이렇게. 네. 저게 캔이 몇 박스야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2016년이었어요, 그게? 네, 16년이 계기가 돼서 그 고양이가 구조가 됐는데 이제 뭐 몇백만 원의 치료비가 나온다고 해서 예. 사실은 길에 있는 고양이한테 몇백만 원을 쓴다는 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상상이 안 그쵸? 가는 예, 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런데 막상 이제 그 고양이가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또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방법을 여기저기 찾다가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밴드를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밴드를 만들어서 고양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네네 이제 모금도 하고 우리 뭐 페이스북 같은 거 네네. 하듯이 밴드를 초창기에 이제 만들어서 강서구 양천구 안에서 이렇게 정보도 공유하고 지금 아까 제가 캣맘 매일같이 밥을 주니까 네. 일상생활을 하기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뭐 아플 맞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연계 비상연락망처럼 서로 공유를 하면은 품앗이처럼 좀 네, 네.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밴드를 만들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네. 강서 양천 캣맘 밴드를 밴드 이름이. 운영하시는 네, 거가 네. 얼마나 된 거예요? 그거? 그게 2016년도에 그것도 2016년? 네, 그러니까 그 고양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냥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그 추진력이 있으시네요, 생각보다. 이게 아무 생각이 없고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무대포의 힘이 생겨서 사실은 굉장히 일이 많고 되게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단체를 뭔가를 하나 만든다는 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에 겨를도 없이 우선은 이 아이를 먼저 살려보자 그런 생각으로 만든 거라 만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우여곡절이 아주 많았어요. 네. 그러게. 아니 근데 지난번에 또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 강서 마을생활 전파소에서 네, 네, 교육도 직접 영상 교육 받으시면서 네. 또 그 고양이들 이야기를 직접 영상으로 찍으셨잖아요. 네. 그럼 우리 그 영상 보면서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그 유튜브에 일단 이 강서 마을생활 전파소에서 그 이제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했고 그 교육을 토대로 해서 일단 찍으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근데 그 주인공을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거기에 수용돼 있는 애들이 한 50명. 그다음에 밖에서 뭐 밥 주는 애들이 50마리가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얘네들 누구예요 도대체? 길동이 하우스에 있는 네, 애들이에요? 길동이 하우스예요. 저희 이제 여기는 아픈 아이들이 네네. 계시고 아픈 아이들은 여기 따로 이제 있고. 새끼 고양이 아주 많이 컸고요. 이 장군이라는 아이가 이제 주인공인데 제가 교육을 받을 즈음에 일어난 일이어서 그래서 제가 두 마리를 주제로 삼았고 그쯤에 이제 그 근처 사시는 집사님께서 너무 몸이 아파서 1인 가구셨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장군이를 키우다가 장군이하고 라라 두 마리를 키우시다가 잘 병원으로 바로 실려가게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연락할 곳이 없으니까 버리고 가신 거예요. 아는 할머니 집 앞에다 버리고 가셨어요. 그 할머니 그 근처에 저희 하우스가 있어요. 이 아이하고 같이. 얘는 도대체 지금 어디 낀 거예요? 이 탁자하고 벽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네. 불안하니까? 불안해서 이제 너무 이렇게 많은 고양이들을 얘네들도 처음 본 거죠. 보통 이제 영역 싸움이라든지 이런 게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우리 장군이는 남자 수컷이고 라라는 암컷이에요. 네. 그래서 아직도 뭐 이렇게 다툼이 있고 하는데 그래도 나름 잘 적응하고 있고 제가 유튜브를 교육을 받아서 찍으려고 하는 참에 이 아이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또 사연이 있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쪽지를 적어놓고 가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올해도 5번 고양이를 같이 촬영을 하게 됐어요. 예, 아주 짧지만 임팩트 있게 찍으셨네요. 그러니까는 저기 길동이 하우스를 혼자서 관리하시는 건 아니고 다른 분들도 함께 저렇게 관리하시나 봐요. 그러면 제가 메인 쉼터장으로 지금 운영은 제가 하고 있고 일주일에 뭐 한 두세 번씩 아직은 저희가 1년 정도 됐는데 봉사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홍보가 다 안 돼서. 근데 라라라는 애가 먹성이 좋은가 봐. 아까 거기 숨어있는 애가 어떻게 나와서 밥 먹네? 이게 이제 한 일주일 뒤에. 아니 어떻게 저기 춘혜 언니는 다 구분이 되시나 봐요. 금방 라란 걸 알아보시네. 아니 거기 이렇게 저는- 끼었던 애 라라잖아요. 맞아요. 아니 저는 50마리나 이제 저기 있으면 걔네들이 다 구분이 되는지 매일 보면은 네. 다들 어떻게 이름을 다 그렇게 그러니까 알아요? 이름을 그러게. 다 외우세요? 다 누가 누군지 다 구분이 외우죠. 되고? 그럼요. 그럼 쟤네들이 들어온 순서가 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순서가 그걸 다 직접 있어요. 다 구조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구조한 아니에요. 거를 또 이렇게 네, 입양하신 것도 제가 있고? 구조한 행복하게 고양이들은 몇 지내고 마리 안 되고요. 사실은 제가 밴드를 하다 보니까 강서구 영천 인근 쪽에 구조되는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지금도 굉장히 전화 문의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왜냐하면 방사를 하기에는 너무 상태가 안 좋고 집으로 들일 수도 없는 얘네들 그 네, 지금 새끼 고양이들은 새끼 고양이들이에요. 그것도 방화동에서 어떤 젊은 남자분이 눈도 안 떼고 이제 요만한 그러니까 태어나지 한 네네네. 일주일 안 된 tet출이 막 붙어 있는 그런 고양이가 박스에 담겨 있는 거를 고민을 하시다가 출근을 하셨는데 퇴근 후에도 그 고양이가 거기 살아서 있는 거기 거야? 그대로 있어서 막 검색을 하셔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네 그래서 데리고 와서 젖을 먹여가지고 저만큼 큰 거예요. 네. 근데 그 박스에 담겨 있다는 거는 네. 그냥 왜 요즘에 동네에 돌아다니는 어. 고양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그렇지 않고 그거는 집에서 어떤 사람의 어떤 손길을 좀 받았다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마당이 있는 집이나 뭐 이런 데다가 새끼들을 낳잖아요. 암컷이 좀 이렇게 숨어서 고양이를 보통 새끼를 가임 기간이 고양이들은 짧아요. 2개월에 한 번씩 새끼를 그래요? 네, 임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중성화가 되게 중요한데 그럼 보통 한 번에 낳을 때 3-4마리를 낳고 그 중에서 살아남는 아이들은 많아야 한 마리예요. 다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밖에서 그렇게 밖에 이제, 3마리. 예. 그래서 엄청나게 새끼 고양이들이 많이 죽는데 그 중에 그 어미가 강한 아이들은 데리고 가는데 약한 아이들은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동물들의 세계는 그렇더라고요. 그랬을 수도 있고 거기 뭐 누군가 여러 가지 사람이 이제 상황도, 새끼를 낳고 어미가 잠깐 나간 사이에 새끼를 잡아서 박스에 넣어서 버렸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건드리면 안 되는데 뭐 엄마가 한 마리씩 이렇게 물고 다시 더 안전한 곳으로 이소를 시키고 하는데 그거를 사람이 개입을 하는 순간 손을 타는 순간 이제 그 고양이는 그 새끼를 버리게 돼요. 그래서 고양이들을 새끼 고양이들을 보시면 함부로 불쌍하다고 만지시면 안 되고 그럼 장갑 껴야 돼요? 아니요 기다리셔야 돼요.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돼요?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하루를 지켜본 거잖아요. 하루 동안에 엄마가 와서 데려갔으면 다행인데 안 데려갔기 때문에 구조가 된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사이에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은 모르는데 이제 기다리다가 네. 그 새끼가 이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죠. 맞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길에서 살고 있는 이제 고양이들이 참 이렇게 몇 년을 지켜보다 보니까 너무 집에서는 그런 고양이들이 굉장히 또 반려묘로 사랑을 받고 막 가진 혜택을 다 받고 있는데 똑같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길에서 그렇게 살아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고양이 세계도 극과 극이네요. 극과 극. 부익부 기닝인데요. 아니 아까 이제 맞아요. 저 길냥이 하우스 저 길동이 길동이 하우스 하우스, 네. 길동이 하우스를 봤는데 거기서 같이 고양이들과 생활을 그럼 50마리들하고 같이 생활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렇게 저는- 따로 네. 마련을 하신 거예요? 저렇게 네, 사무실을 이렇게 좀 넓은 거를 창이 넓은 거 고양이들은 산책을 안 하는 대신에 이렇게 창밖 보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래서 고양이는 산책은 일단 높이- 안 해도 돼요?
산책을 근데 걔들은 꼭 시키시는 산책을 시켜야 맞아요. 된다고 강아지는 그러잖아요. 산책이 뭐 견생이 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산책하는 순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보통 고양이를 키우는 집에 가보시면 방묘문이라든지 방묘창이라고 해서 이렇게 감옥같이 막 이렇게 창살로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탈출을 하게 되면 잡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강아지랑 틀려서 습성이. 그래서 그리고 고양이 자체도 그렇게 막 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도 적응을 해서 편안하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강아지하고 조금 습성이 틀려서. 그 대신 높은 곳도 좋아하고 이렇게 창밖으로 밖을 바라보는 거를 굉장히 낙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창이 넓은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이제 쉼터로 꾸민 거예요. 그럼 굉장히 진짜 아까 그 사료값도 걱정하셨지만 네. 그 장소를 운영하는데 또 맞아요.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많이 들어가죠. 고양이들 어쨌든 이제 장소 렌트 같은 그런 비용도 있을 테고 네. 또 뭐 따뜻해야 되고 시원해야 되고 네. 그때그때마다 또 이제 그 장소에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세요? 비용은 뭐 사실 이 고양이 중에 많은 고양이를 맡기신 분이 또 이제 좀 비용을 대주시기도 하고 아, 그렇게 사실은 이제 제가 자비로도 굉장히 많이 또 들어가고 그러실 것 그다음에 같아. 회원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아직은 많지는 않은데 네. 회비로도 뭐 사료를 사기도 하고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그 운용 방법들을 네. 계속 연구해 나가셔야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그 강서 양천 캣맘 밴드 네. 그걸 통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제 뭐 서로 대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저희가 거예요? 밴드다 보니까 제가 사실 밴드를 만든 이유가 제가 너무 구조했을 때 막막해서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은 카페나 무슨 다른 밴드는 규칙이 조금 엄격한 편이에요. 뭐 정회원이 돼서 돈을 정기적으로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타 밴드의 글을 공유하면 안 된다든지 이렇게 좀 턱이 있는데 저는 조금 자유롭게 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그 밴드에 해서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입하시면 돼요. 아니 이제 어디 검색하셔서 어느 강서구? 밴드? 네이버 밴드예요? 네. 아. 강서구 양천구 캣맘 밴드라고 그냥 들어오시면 네이버에 치면은 나와요? 네, 나와요. 네. 강서 우리 양천. 파고파고 두더지 치면 나오듯이 네, 네, 네. 강서 양천 캣맘 밴드. 네. 아. 저희가 서울시도 이제 캣맘 협의회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밴드예요. 아. 네. 근데 그 여러 가지 왜 마리의 그 고양이를 이렇게 케어를 하면서 그들마다의 또 특징과 개성이 또 다 다른가요? 네, 굉장히 많이 다르죠. 어떤 그 뭐 보통은 이제 크게 나누면 순놈과 암놈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아들, 딸 키우는 거 그쵸, 똑같이 그쵸, 그쵸. 생각하시면 돼요. 순놈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아니, 활용- 활동성과 호기심이 일단 강한 게 특징이고요. 순놈이 더. 네, 그리고 보통은 고양이는 모계사회예요. 이렇게 길을 잘 보시면 대부분이 암컷을 위주로 이렇게 사회들이 형성이 되고 순놈들은 이렇게 이제 셔틀을 하듯이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강아지보다 굉장히 더 사회성이 강한 동물이에요.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죠? 네. 보통 혼자 있는 예. 거 좋아하고 막 그럴 것 같지만 물론 이제 어떤 고양이들은 다른 고양이들하고 있는 거 싫어하는 완전 외동냥 성향의 고양이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둘, 셋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같이 무리로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공동 육아도 하고 막 친구.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예민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사회성도 굉장히 강한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순놈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영역 다툼이 있어요. 이 안에서도 아무리 제지를 해도 그 나름대로의 서열이 또 있어가지고 암컷은 그거에 비해서는 좀 순하기는 한데 좀 더 예민해서 좀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럴까 화를 잘 난다 그럴까 그런 고양이들이 또 몇 마리 고양이 화를 내면 어떻게 해요? 막 화를 내요. 야옹야옹 소리. 최악이에요?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화를 내요. 왜 우리 길고양이들 보면 이렇게 무섭다는 생각을 네. 갖는 사람들도 좀 꽤 있거든요. 또 이렇게 밤에
또 지나다닐 때 고양이들도 좀 야행성이죠. 야행성이 그래서 밤에 완전히. 만날 때가 또 많이 네, 있잖아요. 그러면 밤에 이렇게 만나면 눈이 이렇게 음. 밝게 불을 켠 것처럼 보이고 또 왜 색깔이 좀 어두운 애들일수록 또 좀 무서운 느낌이 든단 맞아요. 말이에요. 근데 고양이들이 사실 길고양이들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캣맘들 사이에서는 밥을 주는 고양이한테 절대로 애정을 주지 말고 이렇게 손을 타지 말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원칙이에요. 왜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요즘 학대하는 경우 네, 뭐 우리 공원에도 플래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잡아서- 길고양이도 생명입니다. 뭐 이렇게. 네, 잡아서 너무나 잔인하게 학대를 하고 그걸 영상에 계속 올리고 이런 단체들도 따로 막 활성화가 단체가 되고 있어요? 단체가 있어요. 오늘 누구를 보통 막 되게 그 잔인하게 뉴스에 나오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시면 되듯이 너무 쉽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명, 이걸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장난감 놀이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경계하고 막 이렇게 하악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하악질인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기 생명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가가지고 건드리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뭐 고양이들이 집에서 키우는 반려묘들 요새 많이들 이제 입양하시잖아요. 그 길고양이 아이들도 많이 입양을 하시거든요. 네.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경계하실 필요는 없고 사실은 보기에 굉장히 좀 강아지처럼 막 귀엽지는 않잖아요. 귀여운 아이들도 많은데 대부분은 조금 이렇게 날카롭고 눈이 좀 아무래도 좀 그런데 이렇게 올블랙 까만 고양이나 이런 고양이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겁이 많고 순한 아이들이 많아요. 가장 겁 많은 게 사실 올블랙 검정 고양이에요. 그리고 좀 친화적인 고양이가 뭐 치즈냥, 치즈 많이 보는 노란 고양이. 네네. 근데 사실 고양이는 그 사람을 따르기보다는 장소가 중요하고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더 키우는 그렇죠.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네,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네, 실제 맞아요.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영역 동물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고요. 영역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에요. 네. 그러면 앞으로 유기묘 쉼터를 도대체 어떻게 이제 더 발전을 시키고 운영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왜냐면은 사실 너무 많아요. 보통 쉼터 하시는 분들 100마리 넘어가는 경우도 꽤 허다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는 33마리였어요. 33마리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진짜 데려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겠구나 하는 고양이들만 데리고 왔는데도 지금 이 정도가 되는 거고 물론 하늘나라 간 고양이들도 많고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재정적인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재정적인 거에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병원비예요. 병원비가 엄청 또 비싼 편이니까 수술도 끊임없이 해야 하고 질병 치료하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서 지금 사실은 비영리 사단법인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 돕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뭐 하여튼 그 좀 네. 알려주시면 네, 저희도 네. 여기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네, 하겠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는 계속 그 마을 공모 사업 하신 얘기 있잖아요. 네. 트라이앵글. 요 얘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현정 선생님이었습니다.